안녕하세요, 릴리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우리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지도를 해주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사실은 아이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제가 뭐 성급하게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좀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부류들이 있더라라는 거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.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이제 나눠본 건 활달하고 굉장히 주도적인 아이. 그리고 좀, 소위 말해서 좀 소심하고 부끄럽고,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아이. 그리고, 영어에 흥미가 없고, 좀 산만한 아이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야무지고 철저한, 그런 아이 있죠? 예,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. 우리 아이 어디에 가까운가요? 저는요, 어렸을 때, 좀 소심하고 수줍은 아이에 가까웠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잘 공감하고 이해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일단은 활달하고 주도적인 아이. 굉장히 큰 장점이죠. 예, 일단은 이런 친구들은 학교 생활, 집단 생활을 굉장히 잘해요. 예, 그래서 인기도 많고, 유머러스하고, 친구들도 많이 따르고, 그래서,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학습에 있어서도 일단은 외국어라는 게 무조건 지르고 봐야 되거든요. 내가 틀리든 말든.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영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유리하고, 특히 뭐 스피킹이라든지, 또 리스닝, 이런 부분들. 이렇게 실제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대1이나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친구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형 학원도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, 어쨌든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게, 저는, 그런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하다못해, 외국인에게 뭔가, 이렇게 말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, 그리고 또 뭐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갈 수 있는, 이렇게 결과랑 상관없이, 말해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서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, 자꾸, 이렇게 자신감을 세워주고 좀 자존심을 좀 세워주면 이런 친구들은 좀 숙제 안 해오거나 이랬을 때 혼내고 막 이래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꾸 기회를 주시라.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사실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의사소통 영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큰 장점이 있는데, 또 보완해줘야 될 부분은 사실 좀 섬세함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학습을 할 때 숙제를 하거나 뭐 문제집을 풀거나 뭐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조금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, 예를 들어 5문제를 풀어야 되면 2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달라고, 친구들 앞에 설명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면서 아이가 이렇게 뽐을 낼 수 있다. 어떻게든 뽐을 내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좀 섬세함이 떨어지는 것들, 이렇게 예쁘게 글씨를 쓸 수 있게끔. 그래서 뭐 10문장이 아니라 5문장을 쓰더라도 예쁘게 써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런 친구들을 이제 기관에 보내실 때, 아이들에게, 친구들에게 좀 발언권을 줄 수 있도록 아이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선생님에게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, 왜냐면 이런 친구들은 의도한 게 아니라, 진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,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, 나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, 이렇기 때문에, 친구들, 발언권을 뺏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본의 아니게.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고 먼저 이렇게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잘 해주시면 정말 좋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수줍고 부끄러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네, 저였어요. 이게 잘 드러내지도 않고 마음속에, 머릿속에 생각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말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잘 꺼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냥 성향상 수줍음이 많은 거죠.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이제 오해를 하는 게, 많은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얘가 이야기를 하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,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정말 부끄럽고 이게 낯설어서. 근데 이 아이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또 막상 기회를 주면 이야기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또 하고 싶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. 그래서
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좀 부모님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, 자꾸자꾸 할 수 있고 부모님이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경험이 좀 필요해요. 예. 그래서 뭔가 표출할 수 있게끔, 자꾸 집에서도 입을 닫고, 밖에서도 입을 닫고 그러면, 예, 사실 아이가,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,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, 장점이요.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좀, 말을 아끼는 경우도 있지만, 과제도 잘하고 좀 성실한 친구들이 많아요. 예,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꼭 말이 아니더라도 그림이라든지 글로 표현하는 것들,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주셔도 좋고, 그리고 자꾸 아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봐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주고 하는 그런 1대1 어텐션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형 하원보다는 좀 소규모 그룹이라든지 1대1이라든지 엄마표라든지 이렇게 아이에게 좀 관심을 이렇게 갖고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이 좀 필요해요. 근데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너무 듣고 싶은데 이 아이가 자꾸 머뭇거리고 말을 안 하면 이게 다른 아이들과 또 진도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해서 되게 미안할 때가 많아서 쉬는 시간에 따로 불러서 아까 그 얘기 뭐였지?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틀려도 된다.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. 라는 거를 자꾸 이야기해 주시고,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때 더 크게 칭찬해 주고, 이런 그런 하나의 조금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그랬거든요. 자, 그리고요, 좀 영어에 흥미가 없고 산만한 친구들. 사실 가장 어려운 케이스예요. 네, 가장 어려운 케이스인데,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제가 항상 뭐 너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첫 번째거든요. 이 아이를 공부시켜야겠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되게 정말 귀신같이 알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마음을 처음에는 내려놨어요. 네, 마음을 내려놓고 이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또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맞게 아이가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주는 것들 뭐 그 듣기가 됐든 말하기가 됐든 쓰기가 됐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사다 주거나 좋아하는 뭐 자료를 보여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닉스를 공부하는 친구인데 동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동물 파닉스를 가서 보여주면서 동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연결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뭐 예를 들어 특정 캐릭터를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에 캐릭터를 가져가서 얘가 막 말하는 것처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영어로 조금씩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조절하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영어로 살짝 단어라든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조금씩 노력을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관심사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성향이 지금 얘가 기분이 어떻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아이들이 많은 데 가면 이렇게 멍하니 있거나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그냥 안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좀 소규모 1대1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좀 관심이 좀 생기고 좀 실력이 늘면 그때는 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가도 괜찮고요. 네. 자,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. 똑 부러지고 야무진 아이. 사실은 이런 아이는 걱정이 없을 것 같죠? 예, 맞아요. 사실은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또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자기 거 되게 잘 챙기고 발표도 하고 뭐 숙제도 잘 해오고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손이 덜 갈 수도 있죠. 근데 이런 아이들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완벽주의 성향도 있어요. 가끔 보면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좀 과도하게 성적에 신경을 쓰고 100점이 아니면 안 돼. 내가 지난번보다 못 봤어. 그리고 나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.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혼내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기준이 너무
높은 경우,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잘해야 돼 라는 게 굉장히 또 아이들한테는 큰 압박감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했을 때 칭찬해주기보다 뭔가 색다르거나 남다른 생각을 냈을 때 되게 크게 막 칭찬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, 그게 정말 큰 가치다라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계속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이들 성향별로 좀 영어 제가 이렇게 지도하고,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.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이거를 뭐 일반화할 순 없어요. 저도 이렇게 뭐 봤던 친구들이 뭐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한정적이고, 저도 여전히 뭐 배워갈 게 많기 때문에, 제 경험 안에서, 바운더리 안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